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문을 엽니다. 자, 유엔에서 작년에 새로운 연령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사람의 체질과 평균 수명 등을 고려해서 생애 주기를 5단계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0세에서 17세는 미성년자, 18에서 65세는 청년, 그리고 66세에서 79세는 중년, 80에서 99세가 노년, 그리고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이라고 정했다고 하네요. 뭐 숫자로 나누기는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청년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청년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일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일. 그래서 중요한 거죠. 물론 현실은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은퇴 이후에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요. 또 은퇴 이후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소리죠. 자, 오늘 방송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좋은 정보를 갖고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윤종록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보다 아마 우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청취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 더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네.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은퇴 후에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단체가 은퇴 이후에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건가요? 저희 단체가 은퇴 이후에 일자리를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우선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1년에 무역 흑자를 500억 달러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보통신산업 한 군데서 네. 1년에 무역 흑자를 얼마나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대한민국 전체가 5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1년에 만들어내는데 네. 정보통신산업 한 군데서 1년에 10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만들어냅니다. 대단한 거네요. 대단한 숫자네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정보통신을 빼면은 네. 대한민국 경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정보통신 산업 자체를 육성하고 키우는 것, 이게 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고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방금 그 수출 지표에서도 보셨지만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에 관한하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무역 흑자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지난 5, 60년 동안 역동적으로 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역량을 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활용을 해서 해외에다가 봉사하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네. 해외 봉사단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지만은 그 역량을 국내에서 꽃 피웠으니까 이제 그를 해외로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드높이고 또 해외에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24명을 포함해서 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600여 명이 자문관으로 임명이 돼서 해외에 파견돼서 근무하셨고 네.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는 기존에 그 관련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관련 분야로 연결되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해외 봉사하는 그 기회는 뭐 정치 분야 또는 뭐 산업 분야, 문화 분야, 과학기술 분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 나이파는 이제 정보통신이 주기 때문에 네. 정보통신 또는 에너지랄지 또는 뭐 경제 지원이랄지 네.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제 관련되신 분들이 아마 이제 많으실 텐데 그 은퇴 이후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구체적인 걸 원하시잖아요. 방송 네. 들으시면서. 근데 그 전에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현실적인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요? 네, 정확한 수치를 살펴본다면은 네. 지난 한 40년 동안에 걸쳐서 한국의 고령 인구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 내년이 되면은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2026년이 되면은
노령 인구가 전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생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고령 사회는 빨리 도래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가 그 베이비 부머 하면 55년에서 63년생들 네. 그분들 중에서 733만 명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거든요. 정말 은퇴란 말이 안 어울리는 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또 그분들은 과거에 역동적으로 일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렇죠. 이제 사회 시스템이 네. 60세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은퇴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분들의 역량은 뭐 70, 80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의 역량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참 큰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은퇴가 큰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은퇴 이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죠. 네.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 전공 분야 아니 뭐 해왔던 일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일들을 또 그냥 임시직으로 그나마 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65세 이상에 되는 분들 중에서도 현재 고용이 되어 있다라는 고용률이 네. 48.1%로 나와 있거든요. 네. 거의 절반 가까이 고용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런 수치상으로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괜찮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네. 근데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돼 있는 사람 중에서 자세히 봤더니 임시직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운. 네. 그래서 고용은 돼 있지만은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자기가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젊은이들한테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자기가 그 평생 하던 일만큼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은퇴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가운데 얘기를 네. 하자면.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하신다는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월드 프렌즈 나이파 자문단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드 프렌즈라는 거는 해외 자문 및 봉사 활동하는 네. 모든 부분을 월드 프렌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 안에 그럼 나이파라는 게 또. 네. 그러니까 월드 프렌즈는 해외 자문 및 봉사인데 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활동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은퇴한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 봉사. 네.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나이파에서는 자문단 네. 전문 인력, 은퇴한 전문 인력을 근간으로 한 자문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네네. 그 자문단들의 영역이 저희들은 정보통신,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 또 산업기술, 그리고 무역 투자랄지 또는 현재 지역 개발에 관련된 부분 이 5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나 또는 퇴직 예정자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6개월에서 최대 네. 3년까지 그동안에 우리 개발의 노하우를 공유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국내 아닌 해외로 눈을 돌렸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네. 지금 개발도상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느 나라인가요? 저희들의 대상국은 OECD라는 그 기구에서 이러이러한 나라를 좀 원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선별을 해서 아시아 같으면은 뭐 베트남이나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또 아프리카 같으면 가나, 모로코, 루안다, 또 중남미 같으면 과테말라, 파라과이, 네. 또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를 포함해서 35개 국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네. 주로 이제 개도국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의 역량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개도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나라들이 뭐 여러 35개국 정도면 상당히 많은 나라인데 네. 이제 이 은퇴 이후에 가시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젊긴 하지만 그래도 연령상으로 싹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건강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견하는 나라를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이 요즘 뭐 국제 간에 여러 가지 그 테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전한 나라를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서요.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뽑았고요. 또 파견 나간 나라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외교부에서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울러서 그 월드 프렌즈 사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코이카라는 데서 네.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전성은 좀 확보가 된 거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을 근간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관련된 분야.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를 예를 든다면 ICT 정책이랄지,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술이랄지, 방송기술, IT 보안 뭐 이런 부분들. 또 산업기술에서는 보면은 환경이나 기상, 그다음에 농산업 기술 또는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역 발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 개발이랄지 경제 특구 개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무역 투자 쪽에서도 이제 투자 진흥, 중소기업 진흥, 또 무역 투자 일반 이런 부분들, 또 에너지 자원 쪽에서 석유 가스랄지 원자력, 재생 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베이비붐 세대들이 치열하게 살아왔고 경쟁력도 참 뛰어나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양한 거 있으면 다 또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역시 우리나라는 그 전쟁, 한국 전쟁 이후로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불과 한 5, 60년 사이에. 네. 그 사이에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청년들의 창업 정신 이상으로 도전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벼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힘들이 지금 현재 창업이다, 창조 경제다,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그 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아닌가. 그래서 그 역량을 우리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해외의 개도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전달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역량이 그 나라로 퍼져나가면서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원조를 받았던 나라 중에서 해외에 나가서 원조를 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그런 역량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그 연령대가 50대 또는 60대 초반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 50대, 60대 연령층들이 정말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렇죠? 힘이 될 것 같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내가 남의 도움이 된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더 어떤 상상력이 더해지고 새로운 나죠. 도전하는 힘이 더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남을 돕는다는 부분이 나를 돕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우리 베이비붐 세대뿐만이 아니라 뭐 더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은퇴 이후에 좀 새로운 삶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그런 의미로 제가 노래를 하나 좀 준비해봤어요. 이 노래가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울릴 것 같거든요. 강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또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산해가 부릅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오늘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윤종록 원장과 함께 은퇴 이후에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7025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정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정보 찾느라 들여다보고 신경 쓰기가 쉽지 않네요. 4차 혁명 앞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된 노년층이 아니면 미리 준비해야 해요. 젊은 세대들도요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죠. 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노년층도 뭐 신경 쓰셔야겠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고 젊은이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네. 네. 우리 월드 프렌즈에서는 나이파 이외에 또 두 가지 중에 나이파 말고 또 젊은이들 관련된 일도 프로그램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정보를 잠깐 주신다면요. 네. 코이카하고 네. 나이파에서 이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네. 봉사활동에는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2, 3개월 또 어떤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네. 봉사하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IT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IT를 응용해서 개도국 아이들이 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랄지 또는 소프트웨어 코딩을 약간 가르친다랄지 네. 또는 그 예술을 통한 학생들의 젊은이들의 어떤 그 외국 아이들의 그 움츠렸던 마음을 펴게 한다랄지 또 심지어는 그 의술 그러니까 의과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의촌 봉사활동을 한다랄지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젊었을 때 그 처절한 환경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된다면은 네. 아 내가 나중에 커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서 그 자아실현을 하겠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네.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100% 군대를 먼저 갑니다. 네.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네. 근데 군대를 마치면 바로 대학을 가느냐? 아닙니다. 군대를 마치고 1년 반 정도 해외 여행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군대, 그다음에 1년 반 해외 여행. 네. 그러면서 주로 개도국을 다니면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 내가 이걸 공부해서 나중에 이 나라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네. 젊은 층에서 이런 분야에 참여하는 것도 나중에 인생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퇴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경험 네. 이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특히 개도국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했던 거를 정확하게 찝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그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그 해외에서 나이파 자문단으로 일하는 매력 중에 하나겠죠? 물론입니다. 네. 우리 그 젊은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생각들이 많고 뜻대로 안 돼서 뭐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주변에서. 네. 눈을 살짝 돌려서 이제 해외 봉사도 한 번쯤 참여해보고 그러면 생각도 달라지고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네. 면적을 비유해 본다면은 전 세계 면적이 이 상암동에 있는 축구 경기장이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거기 안에 있는 킹 사이즈 침대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 네. 맞았네요. 그 좁은 침대 안에서 뛸 것이 아니라 네. 전 세계를 향해서 뛰어나가는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는 거 네. 대단히 중요하고요. 특히 네. 이제 노년층의 경우에도 네. 그 좁은 침대 안에서 했던 부분을 전 세계로 뛰어나가게 된다면 의외로 이런 넓은 세상이 있었군. 내 역량이 그 넓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더 발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나이 들어가면서 사실 좀 움츠러들기 쉬운데 뭐 그러지 말고 살아온 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빛나는 연륜의 광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하신 이 프로그램들에 함께 참여를 하시면 아마 충분히 우리 시니어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네. 한 500명 저희들이 배출했는데 뭐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만 네. 그 베트남에 파견되었던 현용복 자문가님, 네.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무역 쪽에 종사하셨던 분인데 베트남에 있는 그 타잉호아 성에 네. 파견이 돼서 그 성의 무역 환경을 우리나라의 무역 특구랄지 이런 것처럼 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세제 혜택을 뭐 획기적으로 준다랄지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역에서 과실 송금을 자기 나라로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런 거를 잘 만들었더니 우리나라에서 그 성에 입주한 업체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3년 사이에.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이 거기서 파생하는 그 고용 창출 효과가 지금 현재는 4만 6천 명까지 늘어난. 그래서 그 성에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표창도 하고 뭐 이런 네. 것들 네. 굉장히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이파 자문단의 그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을 하려면. 네. 네, 저희들은 이제 만 50세 이상이면서 네.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퇴직 전문가이면은 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영어랄지 또는 현지어 를 구사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네.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스페인어를 잘 구사하시면 더욱 유리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모집 공고가 저희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다 기술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그 월드 프렌드 나이파 자문단 모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senior.nipa.kr 네. 를 통해서 미리 사전 등록을 해놓으면은 모집 기간이 임박했을 때 미리 안내 메일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네. 한번 접속해 보시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1920님께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하셨는데 지금 홈페이지 그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뭐 따로 뭐 전화로도 뭐 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전화도 가능하겠지만 네. 홈페이지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0100님께서 저는 평생 행정 쪽에서 일했는데 기술이 없어서 어디 가도 할 일이 없네요. 제 나이 65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정 쪽에 계셨던 분들은 네. 그 월드 프렌즈 코이카에서 하는 네. 정치, 문화, 교육, 일반 이쪽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나이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 에너지, 무역, 뭐 과학기술 이런 쪽이고요. 네. 그래서 그 채널이 열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579 하나님은 해외 취업은 생각도 안 해봤네요. 오늘부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하고 물으셨는데 네. 자세한 문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 프렌즈 나이파 자문단 모집 홈페이지 senior.naipa.kr을 통해서 네. 사전에 이렇게 정보를 좀 보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정보가 계속 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갔다 오신 분들 경험을 책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네. 그 책을 또 보내드리면은 책을 보시면 또 아하 나도 정말 이런 역량이 있는데 나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네. 용기를 한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청취하시면서 아마 용기 얻는 분들, 자극 얻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0573님께서는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4차 혁명. 대기업은 준비해도 중소기업은 꿈도 못 꾼답니다. 하루빨리 정부에서 청년이든 노인이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네. 그동안에 우리는 원료를 투입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경제를 잘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그런 경제에 더하기 우리의 좋은 상상력 특히 우리 그 은퇴 세대들의 여러 가지 좋은 생각 네.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거대한 혁신을 만드는 게 저는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것보다는 특히 그 은퇴 세대의 좋은 아이디어 상상력이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항상 제안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들 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있으시면 하시죠. 제가 한 5년 전에 네. 이스라엘의 페레스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페레스 대통령이 89살이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네. 미스터 윤, 기억의 반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망각이죠?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네. 당연히. 예. 근데 그분 말씀이 89살 잡수신 시몬 페레스 대통령께서 그 말도 맞지만은 나는 기억의 반대는 상상입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기억의 반대가 왜 망각이 상상입니까? 라고 했더니 네. 기억은 내가 과거에 경험한 길을 되돌아가 보는 게 기억이고 상상은 내가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게 상상이다. 하면서 자기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상상하기를 희망을 한다. 저는 은퇴했지만은 과거의 경험을 근간으로 해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자들이 지금 현재 50세, 60대 세대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억하는 데 몰입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상상하는 그런 은퇴자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우리 시니어들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시니어들도 그 상상의 나래를 펴고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목요일에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윤종록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고 많은 자극과 또 도움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명숙이었습니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전화 1336.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